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각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이 와중에 내각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을 진압하기 바빠야 할 시점에 갑자기 웬 내각제죠? 솔직히 개헌 얘기하기도 지금 조금 미안해야 될 시점 아닌가요? 개헌 얘기를 하려면 저도 할 얘기 참 많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내각제 얘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임종석이라는 새끼는 이재명 말고 다른 사람 없느냐? 이재명만 쳐다보면은 민주당이 지지를 못 받는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지금 내란 진압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와중에 이재명 끌어내리려고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와, 임종석 이 새끼 진짜 양아치네. 시민들이 눈비 맞아가면서 그 한남동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윤석열 체포하라고 그렇게 목 놓아 외치고 있는데 거기에 낯짝 한번 안 들이미는 새끼가 갑자기 뭐 이재명 어쩌고 저쩌고? 아니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그리고 내각제?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때 맞춰서 나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검찰이 지금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마자 이낙연도 함께 나대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내각제가 왜 나와요? 이놈들 지금 미친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뜬금없는 내각제 타령, 때맞춰 나대기 시작한 이낙연입니다. 이낙연이 또 기어 나왔어 진짜. 바로 엊그제입니다. 뭐라고? 윤석열 구속이 안겨준 과제가 선거법 개혁과 다당제래. 윤석열 구속이 선거법 개혁과 다당제를 과제로 남겼다고? 누가 그래? 여러분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주장에 동의를 못하겠어요. 윤석열이 남긴 과제는 뭡니까? 적폐청산이죠. 검찰개혁입니다. 우리나라 법조계가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기득권층으로 메워져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가 윤석열이죠. 우리나라 법조계 인사들 윤석열한테 거의 발광하듯이 지지를 했습니다. 서초동에서 투표를 하면 90%가 윤석열 지지가 나왔었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미친 또라이들이 집단이 법조계입니다. 법에 가장 민감하고 법이라면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 그런 법조인들이 선택했다는 윤석열, 지들과 같은 법조인이라고 선택했던 윤석열이 뭘 했습니까? 내란 쿠데타를 일으켰지 않았어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나라 법조계가 썩었구나. 당장 검찰 싹 뜯어 고쳐야 되겠구나. 다들 그 생각부터 하지 않나요? 검찰개혁? 근데 이 새끼는 갑자기 선거법 개혁이래. 또라이 새끼 아니야. 갑자기 다당제래. 뭐 어쩌라고? 다당제 왜? 우리나라 지금 다당제잖아. 근데 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이낙연이 말하는 다당제는 진짜 다당제는 아니죠. 이낙연이 말하는 다당제는 일본식 다당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른바 군소 정파들이 끼리끼리 해먹고 이합집산을 해가면서 자기들끼리 권력을 주고받고 하는
기득권 카르텔 정당, 이게 일본식 정당이거든요. 일본식 다당제라고요. 진보 정당도 있고 혁신적인 정당도 있고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고만고만한 것들이, 고만고만한 그런 보스들, 개파 수장들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정권을 만들었다가 잡아뜨렸다, 밀실 협상과 거래의 온상이 되는 그런 다당제를 만들자는 게 이낙연 생각인 거야. 아니에요. 그래야지 지 같은 놈한테도 기회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내각제 이런 거 할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내각제 다 싫어해요. 지금 우리나라 이 학자들 중에서도 내각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제 없어요. 왜? 국민들이 내각제를 싫어해. 내각제가 좋다, 뭐 대통령제가 좋다, 논란을 뭐 할 수는 있으나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내각제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합니다. 왜?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너무나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학자들이 대통령제, 내각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기어 나와가지고 윤석열이 지금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쌩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내각제 얘기를 한다? 이게 도른 거죠. 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선거법 개혁이라고요? 지금 검찰개혁, 법조개혁, 기득권층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이게 주요한 과제로 떠올랐는데 뜬금없이 선거법 개혁? 뭐 하자는 건데? 징글징글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낙연 같은 자들이 꿈꾸고 있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 뭐가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호남 지역에서는 거의 뭐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뭐 조국혁신당 쪽에서 지지를 받는다고는 합니다만 사실 그것도 요새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일단 우선은 민주당 쪽을 선택을 하더라고. 그죠? 자, 근데 이낙연 같은 놈은 뭐냐면 민주당의 정서와는 좀 차이가 있는 놈이에요. 얘는 머릿속은, 이 사람의 습성은 민주당하고 아무런 관계가 민주하고는 상관없어. 얘는 그냥 기득권층인 거야. 그러니까 호남에 살고 있지만 기득권층인 자, 이들은 민주당에 갈 수가 없는 자들인데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아니면 당선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실체와 정체를 숨기고 민주당에 숨어 들어오는 거거든요. 얘들은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야. 얘들이 필요한 건 뭐다? 호남 쪽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국힘당이 필요한 거야. 호남 쪽 국힘당이 필요한 거야. 근데 호남 쪽 국힘당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 얘들이 뭘 노린다? 야, 다당제 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은 영남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영남권의 상당한 그 인사들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당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야, 니 민주당만 아니면 내가 찍어줄 건데 이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뭐라고 되게 유혹을 많이 했냐면 영남권 민주당, 영남민주당을 하나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지금 전국민주당 말고 영남권 인사들만 모이는 민주당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꼬마 민주당 이렇게 불렸었잖아요. 그렇죠? 이기택 대표 뭐 이런 사람이 있던 꼬마 민주당. 이런 걸 만들어 보라는 식의 이런 유혹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다 뿌리치죠. 근데 지금도 그런 유혹들이 이 영남권 민주당 쪽 인사들한테 계속 옵니다. 그럼 뭐야? 이 사람들은 또 하나의 분파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뭐다? 영남에는 민주당과의 별개인 영남민주당이 만들어지고 호남에는 호남국힘당을 만드는 거야. 이걸 얘들은 다당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 그 호남 국힘당에는 이낙연 요런 애들이 들어가겠지. 뭐 천하람 요런 애들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영남 민주당에는 누가 들어가겠어? 뭐 김부겸이나 뭐 지금 김두관 요런 사람들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툭하면 이재명 대표 물고 뜯고 하는 김혜영인가 하는 걔네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가겠지.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 뭐 거기서 이른바 그 호족, 지방 호족으로 대우받는 거 아니야. 지역 맹주로 대우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고 하는 얘기가 얘네들 얘기인 거야. 얼마나 얘들 참, 얼마나 얘들, 이거 진짜 참 역겨운 거 아닌가요? 근데 대통령제에서는 사실 이런 시스템이 하기 잘 안 맞아. 이런 시스템이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툭 하면 들고 나오는 게 뭐다? 내각제인 거예요. 자, 이게 이낙연이가 지 SNS에 올린 겁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전부 다 이낙연의 그 SNS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낙연의 어떤 주장 어쩌고저쩌고 한 얘기는 사실은 엊그저께 이낙연이 자기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 중간쯤에 나오는 얘기예요.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엄, 탄핵, 체포, 구속, 세계에 전파되는 대한민국의 요즘 모습 몹시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행한 사태는 더 늦출 수 없는 심각한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위험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의 권력 원남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 정치인을 엄격하게 검증하고 헌법상 권력구조, 선거법, 정당법을 고쳐서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막을 안전장치로서 다당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헌법상 권력구조와 선거법, 다당제, 이 말이 뭡니까? 사실 내각제로 개헌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낙연이 꿈꾸고 있는, 이낙연이 지금 떠버리고 있는 이 제도는 이른바 일본식 보수 정당의 나눠먹기, 계파 정치, 지역 맹주들끼리 밀실 협상을 통해서 서로 나눠먹고 국회의원도 나눠먹고 심지어 국회의원 자리를 지역구를 서로 세습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낙연이 일본에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들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그런 거 할 때냐고. 윤석열의 내란을 진압해야 될 이 시기에 지금 내각제 개헌 얘기를 할 때입니까? 아니 지금 개헌 얘기를 해야 될 때야? 개헌하게 해야 되겠지. 이번 보니까 바꿀 게 좀 많아요. 당장 뭘 바꿔야 되느냐? 대통령을 탄핵을 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된 대통령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어. 그럼 장관들도 다 같은 놈이잖아. 대통령을 몰아냈는데 내란으로 대통령이 쫓겨났는데 그 밑에 장관이 계속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뭐예요 이거? 내란 세력이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 그럼 내란이 진압이 안 되죠. 즉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맡으면 안 된다라는 크게 나오는 거야 이게. 요거 헌법 바꿔야 돼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보았듯이 계엄령, 이 계엄령 대통령이 쉽게 앞으로 손 못 대게끔 만들어놔야 되겠죠. 좀 더 어렵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 이게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봐. 권한대행이 지멋대로 막 거부권 막 행사하고 지멋대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막 그러잖아. 이거 이래도 돼요? 안 되지. 그거 안 되게끔 헌법에 넣어야겠지. 그런 거를 넣어야지. 그 다음에 대통령이 윤석열 뭐 했어요? 법을 국회가 만들었는데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뭘 만듭니까? 시행령을 만들죠. 와, 그거 좀 그런 시행령 만들었을 때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만들었을 때 그거야말로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 못 만들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우리나라 아직 그 장치가 없어요.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그 시행령을 중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아직 없어. 원래 하자면은 대법원의 이런 대법원의 그런 판결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한데 지금 그걸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 재판 절차 자체가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걸 이번에 마무리를 좀 지어줘야 되겠죠.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바로 잡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야? 대통령 4년 중임제 아니야. 그죠? 응. 그 다음에 대법관은 지금 임기가 다 6년이야. 헌법재판관도 임기 6년이야. 왜 대통령은 5년이지? 애매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헌법재판관이 얘네들 그 임기도 다 조절을 해놔야 되지,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라든지, 굳이 헌법재판소 만들 필요 있나? 없애버릴까? 이런 문제도 있고, 차라리 이런 걸 지금 논의해야 될 판에, 갑자기, 뭐라고? 그리고, 지금 개헌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윤석열이가 지금, 다시 살아 돌아오려고 한단 말이야. 지금 서부지법이 윤석열 그 패거리 때문에 작살이 났어. 그거 하고 있는데 지금 개헌 얘기할 때요? 지금 그렇게 한가해? 미친놈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슬그머니 이재명 흠집을 팍팍 내고 있지. 애시당초 목표가 이거지, 이 새끼는. 지가 권력을 찾겠다 이거야. 지가 민주당 먹겠다 이거 아니야. 여기 맞춰가지고 전병헌인가 하는 새끼 또 지금 지랄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는 이낙연이 나서야 할 때라고. 요라고 있다? 전북지역신문에 대놓고 그런 사설 쓰고 막 그래요. 야, 이 나쁜 놈들이지. 이 와중에 지금 윤석열 때려잡는데 온 힘을 모아도 모자랄 이 시점에 이 새끼는 자꾸 이재명 발목을 잡고 있는 거지. 이 족같은 새끼가 진짜. 이런 인간이 다 있냐고. 이게 인간입니까? 최소한의 양심도 없고 지켜야 될 도리조차 모르는 진짜 인면수심 아닙니까? 참. 여기에 지금 힘을 보탠 놈이 요 놈이죠. 네, 진짜. 얼척이 없어서.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냐고요? 아니 왜 못 얻는데? 이재명만 바라보든 누구를 바라보든 지금은 당장 뭐가 필요합니까?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내란을 진압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란을 진압하는 자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 뭐 하는 얘긴데? 네, 임종석이 임마 돌았어. 지 국회의원 공천 안 줬다고 지금 보복하고 있는 거예요. 복수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저질이지요. 저질. 인간이 참 더럽게 변했습니다. 지금 내란 세력을 때려잡아야 할 시점에 왜 이재명을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죠? 얘는 이런 놈을 보고 때와 장소를 모른다고 하죠. 이 자식 작년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갑자기 통일하지 말자, 갑자기 통일부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하는 바람에 그걸 한번 시끌벅적 했었죠. 뜬금없이 통일 얘기하는 바람에 이 새끼 미쳤나들 다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새끼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왜 북한에 임수경 보내가지고 하면 시끄러웠던 그놈이잖아. 지금도 그때처럼 생각하는 모양이지? 아니 뭐 통일 얘기를 하면 온 나라가 지만 쳐다볼 거라고 생각하나? 철없는 새끼 아니야 이거? 아직까지도 세상이 지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게 아니면 자신만의 세상에 사는 건지 참
솔직히 말해서 임종석이라는 사람은 한 10년 전에 퇴출이 되었어야 할 사람이죠. 이 사람이 퇴출을 안 되고 살아남은 것은 사실은 박원순 시장 덕분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임종석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발탁을 하잖아요. 그 덕분에 이 사람이 생명을 연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만큼 존재감 없는 비서실장도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비서실장을 했으면 글쎄 뭐라도 이 사람이 그 민주당이나 민주진보 세력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 입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21대 총선, 22대 총선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22대 총선 때 지 공천 달라고 기어 나온 놈이잖아요. 얘는 뭐냐? 얘는 지금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놈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자, 그런데 이런 놈한테 힘을 보태주는 새끼가 또 있죠. 이른바 헌정회 어쩌고 하는 자들입니다.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이죠. 얘네들이 지금 뭐 했다고? 뜬금없이 개헌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개헌하자고 하니까 조선일보가 막 쌍수 들어서 환영하고 막 해주대. 이낙연이나 임종석이나 이 뭐 정대철 같은 옛날 그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한 통속이란 거죠. 근데 이낙연이나 임종석이나 뭐 정대철 같은 옛날 사람들이 한 통속인 건 괜찮아. 문제는 뭐 얘네들이 까부는 시점이 매우 기묘하더라. 딱 내란 세력의 저항이 한참 거세질 무렵에 그때를 맞춰서 이놈들이 준동을 하더라. 아니 혹시 이 자식들 내란 세력하고 한 통속이 아니냐, 내란 세력하고 편먹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전 제일 의심스러운 게 얘네들이 왜 하필이면 이때 나오느냐는 거야. 딱 이낙연이 지금 설치는 시점도 보면은 그 이상한 지지율 여론조사 막 나오기 시작할 그때쯤이에요. 임종석이 저 이상한 소리 떠든 것도 그 이상한 여론조사 나오자마자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재명 가지고 뭐 지지받을 수 있겠어? 이러고 있다고. 이상한 여론조사 우리가 전부 다 그걸 다 야 이거 조금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 여론조사 회사가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일부러 안 했지만 그런 뭐 희한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몇몇 내용을 보면은 이거 누군가가 결과에 손을 좀 댔구나, 아니면 여론조사 과정에 손을 댔구나라는 게 확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야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분석하고 길을 알려주기는커녕 그때를 탁 끼워 들어가지고 야 이재명 때문에 그래, 지금 그 얘기할 때냐고. 윤석열 때려잡아야 할 시점에 뭐하는 새끼야 이거? 왜 하필 이때 움직일까요? 이거 그냥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의도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얘네들 늘 그랬듯이 검찰하고 뭔가 주고받은 게 있는 걸까요? 되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11월 위기설, 작년에 11월 위기설이니 9월, 10월 위기설이니 나왔던 기억하시죠? 딱 그 시점에 이재명 대표 재판 쫙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이낙연 한번 설쳤었죠. 그 시점 맞춰가지고 임종석이 한번 설쳤었죠. 그죠? 기억하시죠?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고 결국에 위기설이 잦아지기 시작하니까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이낙연 다시 쥐죽은 듯이 가라앉다가 다시 윤석열 쪽 이 내란 세력들이 준동하기 시작하니까 또 기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매번 보면은 적폐 세력들이 준동할 때, 적폐 세력이 무슨 위기설 할 때마다 때 맞춰서 이 새끼들이 기어 나오잖아. 이번에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거는 때 맞춰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재판이 빨라지기 시작했어. 이게 매번 이래요. 매번 이렇습니다. 제가 언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리 머릿속에 매번 뇌리에 기억에 박혀 있어요. 몇 월 위기설을 할 때마다 한 두세 달 전부터 슬금슬금 기어 나와가지고 이재명 욕하기 시작하다가 위기설 터져가지고 복잡해지면 갑자기 본격적으로 나와서 아 이재명 갖고 안 돼 요라던 게 이낙연, 임종석 뭐 정대철이니 뭐 저 누구야 그 저기 나이 많은 그 아저씨 생각이 안 나네. 아이씨 문희상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응? 이번에도 똑같아요. 그죠? 제가 언제 그랬죠? 전에도 그랬죠? 언제 그랬죠? 일일이 예를 들 필요도 없듯이 늘 자주 보던 장면이 또 반복됩니다. 이거는 그냥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요, 윤석열 혹은 적폐 세력 혹은 정치 검찰과 또 결탁해서 그들과 작전을 짜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명백하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신청되고 청구되고 할 때 그때도 그랬죠. 이재명 대표 당 대표 될 때, 처음 될 때, 두 번째 될 때 다 그랬죠. 이낙연 미국에 있다가 돌아올 무렵에 또 그랬었죠. 매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무렵에 맞춰가지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 막 하고 갑자기 재판에서 이상한 새로운 일들이 빵빵 터지고 검찰이 언론 플레이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낙연 또 언론 플레이하고 흔히 보던 장면들이죠.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낙연도 내란 공범이라는 얘기 되는 겁니다. 임종석도 내란 공범입니다. 조금 더 가면은 김두관도 솔직히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